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영흥도에서 전원주택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걸음마 강입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짓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진행하는 그 전원주택의 건축 과정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지하수 파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에 이어서 어떤 형태의 전원주택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반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전원주택의 형태는 크게 나눠서 철근 콘크리트 주택, 그 다음에 목조주택, 그리고 철골 판넬 주택, 즉 샌드위치 판넬이죠. 그리고 ALC라든지 그 다음에 황토 벽돌, 이런 그 벽돌을 조적해서 하는 벽돌 조적 주택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 그 방법은 각각의 방법마다 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어떤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보다는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고려해야 될 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었을 때 잘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공법마다 새로운 시공 기술이 개선이 되고 또 필요한 부자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해서 어떤 공법이든 간에 내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에 맞춰서 그 시공 방법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적합한 그 자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원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H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샌드위치 판넬을 벽체로 구성하는 소위 H빔 철골 판넬 주택이죠. 이게 원래는 공장이나 이 대형 창고를 짓는데 이제 주로 시공되는 방법이라서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또 혹은 이 싸게 시공을 하려는 방법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시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유튜브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고 결론은 이게 나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 방법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넬 주택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단열입니다. 단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따뜻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서 단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특히 전원주택에서는 단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시공해야만 하지 않을까.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든지 혹은 냉방을 하는데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들을 보면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집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단열이 안 되면 보완을 해나가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이 단열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와 비교를 하자면은 스티로폼의 단열 효과가 철근 콘크리트의 10배 정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0cm 정도의 스티로폼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m 정도 두께의 콘크리트 벽체를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에는 그 스티로폼을 위주로 하는 그 화학적 그 단열재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그 단열 효과뿐만 아니고 시공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서 스티로폼이 그 대부분의 경우에 단열재로서의 역할을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게 되면은 샌드위치 판넬 자체로서 벽체를 형성한 거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짓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벽체를 형성과 동시에 그 건물을 지지하는 그 기둥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cm 정도의 그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15cm 정도의 이제 그 단열 스티로폼을 또 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외장 마감재가 한 10cm 정도 그 들어가야 돼요. 총 50cm의 그 벽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판넬 주택은 15cm 벽체, 이것으로서 단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벽체도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내외장재 10cm 정도, 총 합쳐서 25cm 정도의 벽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 주택에 비해서 벽체 두께가 50cm의 반, 25cm가 이제 절약이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 벽체의 두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건물의 그 면적의 효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10m, 세로 10m의 그런 면적 100제곱미터, 즉 33평 정도 되는 그런 그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본다 그러면은, 벽체에서 25cm 차이가 난다고 하면 4면이니까 4개 면이니까 곱하기 4, 즉 1m의 면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곱하기 이제 그 각 면의 길이가 10m니까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10평방미터, 즉 3.3평의 넓이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평 집을 짓는데 10분의 1인 3.3평의 넓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철근 콘크리트 주택하고 샌드위치 판넬 주택은 그 건물의 그 중앙선을 결정하는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그 효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지를 포함한 그 전체 면적의 효율을 놓고 보면 33평 기준으로 볼 때 최소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의 효율성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사각형이면 더 많은 그 차이가 나죠. 그 건축 면적이 줄어들면 더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벽체 두께 차이는 결국은 건물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점으로서 제가 샌드위치 판넬 주택을 져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그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시공비가 저렴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그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주택을 짓는데 비용의 구조를 보면 3분의 1 정도가 이제 대지, 땅을 구입하고 땅의 그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그 토목을 하고 이러는데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조를 세우고 벽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외장 마감하는 거, 요거까지가 이제 3분의 1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내, 내부, 그 다음에 창호 뭐 이런 거에 또 한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결국은 철근 콘크리트를 짓느냐 아니면은 샌드위치 판넬 짓느냐라는 것은 전체 비용의 3분의 1 중에 또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가 전체 건축비에서 비용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샌드위치 판넬 주택에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단점도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그 단점 중에 그 가장 먼저 얘기될 수 있는 게 이제 건물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무척 튼튼하죠. 이 부분은 뭐 이게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골 판넬 구조의 주택은 골조를 H빔 혹은 각파이프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약하겠지만은 그 전원주택의 허가사항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내진 설계 뭐 이런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목초주택이나 LC 황토 같은 그런 그 조적주택보다는 이제 튼튼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이제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 주택의 수명에는 이게 큰 무리가 없죠. 중간에 만약에 철거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이제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열교 현상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그 스티로폼의 양쪽에 그 철판을 붙여서 만든 그 자재다 보니까 이 철판은 이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은 외부의 냉기가 내부로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 공기가 내부에 들어와서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이슬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습기가 차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슬게 되는 그런 그 현상. 그런데 이제 열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교 현상은 사실 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주택의 아주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을 아주 잘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판넬 주택의 단점을 극복하는 그 시공 사례를 봐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모서리 부분에는 과거에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 모서리를 그 시공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판넬의 한쪽 면이 외부와 내부가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열교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는 모서리 부분을 45도 절단을 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티로폼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 열교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그 방지할 수가 있죠. 이러한 방법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그 지경홍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나이도 젊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의 집을 그 샌드위치 판넬 그 구조로 집을 지으면서 그 시공 과정을 일일이 그 촬영을 해서 아주 세세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 45도 절단 방법이 과거에 있었는지 뭐 아니면 이분이 새로 그 개발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앞으로 그 샌드위치 판넬로 주택을 시공하는 그 과정이 보편화된다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전환점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붕이라든지 혹은 그 창호 부분 이런데 단열이나 열교의 취약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조금 그 신경 써가지고 고민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시공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단점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적이지 않다, 혹은 뭐 열에 취약한 소재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형태의 주택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단열을 위해서는 스티로폼을 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 주택과는 그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판넬 주택이 그 소음에 약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그런 분들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 주택에서
사는 게 뭐 못 살겠다 이런 그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뭐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 직접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 소음이나 뭐 소리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은 그 부분은 이제 좀 잘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저희 전원주택을 짓는데 판넬 보조의 주택으로 결정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뭐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 이제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그 시공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제가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그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경험을 제가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립니다.